매달 생활비를 들여야 한다고? 딸의 결혼 준비를 하는 중 수경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도 몰랐는데 오빠는 취직한 이후에 계속 어머니께 생활비를 드리고 있었대. 아마 결혼을 하고 나서도 계속 드려야 할 것 같다는데 수경 씨는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니, 너희들 둘이 결혼해서 집 사고 또 앞으로 애 낳고 키우고 하려면 돈이 많이 들 텐데 벌써부터 생활비를 드리고 있다는 말이야? 어머니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 나도 잘 모르는데 아마 60대 초반 정도 되신 것 같아. 아니, 60대인데 일을 안 하시는 거야? 다른 재산은 전혀 없고 벌써부터 아들한테 생활비를 받고 있게. 수경 씨는 갑자기 꺼림칙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연으로 마음을 읽는 채널 마음의 라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딸의 결혼 준비를 하다가 사돈이 노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 고민을 하는 한 어머니 사연을 소개합니다. 과연 수경 씨는 어떤 결정을 하게 될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연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수경 씨의 딸은 소개팅으로 만난 남자친구와 1년 넘게 교제를 했습니다. 서로 마음이 잘 맞아 곧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지요. 자연스럽게 부모님께도 그 사실을 알리게 되었어요. 그러나 수경 씨는 딸과 남자친구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꺼림칙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비 사돈 되실 분이 사별을 하시고 홀로 되신 어머니이신데 아들한테서 생활비를 받아서 생활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요즘 60대면 정말 젊은 나이잖아요. 그런데 어디가 아픈 분도 아닌데 아들 취직하자마자 돈을 타서 생활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집이 가난한가 싶었습니다. 가난이 문제라기보다도 사실 60대이시면 무슨 일이라도 하면 할 나이 아닌가요? 월 100만 원씩 드리고 있다는데 너무 심한 것 아닌가요? 아주 나이가 많고 어디가 아프신 분도 아닌데 젊은 애들이 이제 자리 잡으려면 돈을 악착같이 모아야 할 텐데 숨이 막히더라고요. 내 딸이 결혼을 하면 그 부담을 같이 지게 되는 건데 솔직히 너무 심란했어요. 수경 씨는 어머니의 생활비를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남자친구가 탐탁지 않았습니다. 딸에게 잘 생각을 해보라고 어머니는 간접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너 잘 생각해봐. 그렇게 젊은 시어머니를 평생 너희들이 부양할 자신이 있겠어. 지금은 너희들이 젊고 돈 잘 버니까 큰 부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직 젊고 건강한 시어머니가 최소 100살까지는 사실 텐데 앞으로 자그마치 40년이야. 40년 가까이 너희들이 먹여 살려야 하는데 그거 할 수 있겠어? 어머니의 말에 딸은 심각해졌지요. 연애의 즐거움에 빠져 한 번도 그런 진지한 생각은 해보지 않았던 겁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결혼하면 돌아가실 때까지 생활비를 드려야 할 텐데 40년이나 되는 긴 시간이 될 거라는 생각은 미처 못 해봤어요. 근데 지금은 오빠가 어머니를 모시고 같이 살고 있어서 아마 생활비를 다 부담을 하는 것 같아. 둘이서 같이 생활하니까 그런 거지. 결혼해서 따로 분가하면 절반 정도만 드려도 되지 않을까. 어머니 혼자서만 생활하시면 되니까 우리가 계속 100만 원씩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 말에 수경 씨는 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머니랑 지금 둘이 같이 살고 있다고? 너 결혼하면 분가하는 거에 대해서 확실히 약속은 받은 거야? 그쪽 어머니가 분가 못하고 같이 살겠다고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아들한테 돈을 받아 쓰는 사람이 혼자 살려고 하겠어? 아무래도 아들 안 뺏기려고 할 것 같은데 엄마는 느낌이 안 좋아. 그 말에 딸은 고개를 가로저었지요. 무슨 소리야. 요새 누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요. 무슨 재벌집 정도나 되면 모를까. 내가 미쳤어. 시어머니 모시고 살게. 그건 오빠랑 확실히 합의한 거야. 지금 오빠 명의 집 팔고 어머니 작은 집 얻어드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같이 대출 받아서 신혼집 얻을 거야. 수경 씨는 불안한 기분이 들었지만 딸이 자신 있게 하는 말에
어쩔 수가 없었지요. 들으면 들을수록 수경 씨는 기분이 찜찜하기만 했습니다. 얘, 너 아빠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지? 너희 아빠도 자그마치 30년을 넘게 어머니의 시누이까지 다 돌봐주면서 살았잖아. 한번 남의 돈 받아 쓰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자립할 노력을 전혀 안 하게 되어 있어. 어머니의 네 고모도 평생 놀고 먹기만 했지. 자기 힘으로 뭐 하나 해결한 적이 없잖아. 어머니 돌아가시고 고모도 남자 만나 간신히 재혼하니까 아빠가 그제서야 해방이 된 거야. 너 엄마 아빠가 그 시간 동안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알지? 자기 부모도 아니고 남의 부모 봉양하는 거 보통 일 아니야. 엄마 아빠는 평생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었어. 안 그러면 자식 키울 돈도 부족했으니까. 나는 네가 그런 부담을 평생 지면서 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수경 씨는 딸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전했어요. 알았어. 걱정 마세요. 수경 씨는 딸에게 당부했습니다. 어머니 노후 문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건지 꼭 물어봐. 어머니 노후 문제에 대해 대책이 없으면 엄마는 솔직히 이 결혼 반대야. 지금 재훈이 재정 상태하고 어머니 재산이 뭐 있으신가 꼼꼼히 확인해 보고 안 그러면 그 젊은 시어머니 놀고 먹는 비용 너희들이 다 대야 하는 거야. 그 짓을 왜 하니? 딸은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 오빠 만나서 꼭 확인해 볼게요. 딸은 남자친구를 만나 어머니의 우려를 전달했지요. 우리 엄마가 오빠 어머니 노후 문제에 대해 좀 걱정이 많이 되시나 봐. 혹시라도 우리가 평생 어머니 생활비 대야 하는 거 아니냐고. 젊으신데 왜 벌써부터 아무것도 안 하고 돈을 받아서 쓰시냐고 하시던데. 어머니는 일할 생각이 없으신 거야? 여자친구의 말에 남자친구가 대답했어요. 우리 엄마는 평생 가정주부로 사셔서 일에 대해서 좀 자신감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 안 그래도 나도 부담이 많이 돼서 엄마한테 좀 일을 해보시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럴 때마다 엄청 화를 내셔. 할 줄 아는 게 있어야 하지. 이러면서 오히려 나한테 뭐라고 하신다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오빠는 돈을 계속 드리겠다는 거야? 어머니가 100살까지 사실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40년 가까운 시간이잖아. 뭐, 그렇지. 굳이 그렇게 부담스럽다는 생각은 안 해. 그래도 부모님이고 키워주셨는데 어쩔 수 없잖아. 그렇다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엄마를 나 몰라라 할 수는 없고 말이야. 너랑 나랑 연봉 합치면 우린 꽤 여유가 있을 텐데 벌써부터 그런 걸 그렇게 걱정을 해? 남자친구는 생각보다 느긋해 보였어요. 우리 부모님이 할머니하고 고모 생활비를 수십 년간 보태주셨거든.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드셨대. 지금은 돈 걱정 없을 정도가 되셨지만 그 시간이 너무 힘들었다고 엄마가 걱정을 하시더라고. 우리도 집 사고 애기도 낳고 하면 돈 많이 들 텐데 괜찮겠냐는 거지. 솔직히 나도 어머니가 계속 그냥 놀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뭘 배우시던지 일을 시작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혼자 생활하시려면 어차피 외로우실 테고 일하시면서 사람도 좀 만나시고 하면 좋잖아. 여자친구의 말을 듣고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네 말이 맞아. 갑자기 우리 둘 중 한 사람이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일도 있을 수 있겠지. 애기라도 생기고 하면 갑자기 경제적으로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네. 나도 미래에 대해 너무 진지한 생각이 없었나 봐. 어머니하고 좀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아직 젊고 건강하시니까 그냥 집에서 노시는 게 좀 아깝긴 하지. 남자친구는 집에 가서 어머니와 대화를 했습니다. 엄마도 일을 좀 시작해 보시는 게 어떠세요? 아직 젊고 아픈데도 없으시잖아요. 저도 이제 결혼하고 애도 낳고 싶은데 계속 어머니한테 100만 원씩 드리기는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지도 많이 부담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영지 부모님도 신경 쓰시는 것 같고요. 아들의 말에 어머니는 화들짝 놀랐지요. 아니,
일을 하라니. 너 자꾸 왜 그런 소리를 하니? 엄마가 뭘 할 줄 아는 게 있다고 그래. 지금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하라는 거야? 너희들 다 키워줬으면 엄마는 이제 좀 쉬어도 되는 것 아니니? 엄마 이 나이에 어디 가서 구박받고 눈치 받으면서 일 배우고 자존심 상하기 싫어. 너희 결혼하면 돈 더 많이 벌 텐데 엄마 고작 100만 원 주는 게 그렇게 아깝니? 걔도 정말 못됐다. 무슨 애가 마음 씀씀이가 그렇게 야박하고 이기적이니? 자기 부모한테도 돈 한 푼 안 쓸 거라니? 뭐 그런 애가 다 있어? 어머니는 펄쩍 뛰었지요. 아들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결혼하니까 이런저런 걱정이 드는 건 당연하죠. 요새 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여유도 없는데 어머니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이상해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아들의 말에도 어머니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평소 어머니와 둘이 사는 생활이 큰 불편은 없었지만 결혼을 하려니 막상 걸리는 것이 많았습니다. 아들은 고민이 깊었지요. 회사에 가서 아들은 동료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여자친구는 어머니가 노후 대비가 안 되어 있다고 난색을 표하고 엄마는 전혀 자립할 생각이 없으시고 대체 난 어쩌면 좋냐. 그 말에 친구는 대답했습니다. 요즘에는 양가 부모님 노후 대비 다 되어 있는지 서로 확인하고 결혼하는 게 보통이래. 건강검진 결과서까지도 교환한다고 하더라. 혹시라도 돈 왕창 깨지는 일이 있을까봐 그런 부담을 떠 안고 싶지는 않다 이거지.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집 한 채 있으면 집값이 쭉쭉 올라서 저절로 부자가 되는 시대에 사셨잖아. 그런데 요새는 이미 집값은 오를 만큼 올랐지. 물가도 몇 배가 뛰었지만 회사 연봉은 10년 전이랑 큰 차이가 없잖아. 그러니 먹고 사는 게 과거보다 지금이 훨씬 더 힘들지. 갑자기 부자가 될 확률도 줄어들었고. 그러니 결혼할 때에도 다 계산기 두들겨 보고 할 수밖에 없다니까. 솔직히 부모 노후 대비 안 되어 있으면 요새 결혼하기 힘들다. 둘이 열심히 모아도 애 하나 낳으면 돈 들어가는 게 얼마나 많은데. 너 나이가 이제 고작 30대 초반인데 벌써 부모 부양해야 하면 애 낳는 거 포기해야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머니 빨리 자립하시라고 하던가 아니면 어떻게 결혼해도 빈곤하게 살 수밖에 없어.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면 다 너보고 엄한 여자 고생시키지 말고 그냥 혼자 살라고 할걸? 엄마 모시고 그냥 혼자 살아. 차라리 그게 속 편할 수도 있다. 동료의 말은 현실이었습니다. 평소 결혼에 큰 관심이 없어서 그런 현실을 자신만 몰랐던 것이지요. 결혼 상대자로서 부양해야 하는 어머니가 있다는 사실이 결혼을 포기해야 할 정도로 걸림돌이 될 줄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심란했습니다. 집으로 간 아들은 다시 어머니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엄마, 요새 60대면 다들 일해요. 어디 아픈 것도 아닌데 놀고 있는 게 이상한 거라고요. 제가 친구들하고도 이야기해봤는데 요새는 다들 결혼할 때 상대 부모님 노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다 확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영지한테 할 말이 없어요. 어머니가 재산도 없으시고 제가 생활비도 다 부담을 하니까요. 제가 친구한테 말했더니 저보고 혼자 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여자가 저하고 결혼을 해주겠냐고요. 솔직히 저도 결혼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지 않았어요. 어머니 부양 문제 때문에 영지하고 연애하면서도 불안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영지가 저를 좋아해주고 결혼하고 싶어 하는 눈치라서 저도 결혼이라는 걸 시도해 보게 된 거예요. 엄마가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돼요? 직장 잡으시고 부담을 조금만 줄여주시면 저도 결혼이라는 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들은 솔직하게 어머니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말했지요. 아들의 말을 듣고 어머니는 울상이 되었어요. 정말 너무들 한다. 평생 애 키우느라
고생한 엄마한테 이제 책임지기 싫으니 나가서 돈 벌어오라고? 너는 뭐 거저 컸는 줄 아니? 아빠 아파서 계속 누워 계실 때 엄마 혼자 너 키운 거 몰라서 그래? 어떻게 자식이 돼서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니? 부모한테 도리도 못하게 하는 그런 애랑 결혼하려고 엄마를 버리겠다는 거야? 그런 못돼 먹은 애 나도 싫어. 그런 며느리 봐서 평생 며느리 눈치 보고 살아야 하는 거라면 차라리 결혼하지 마. 어머니는 아들 말을 들어줄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아들은 어머니 반응을 예상했지만 마음은 심란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늘 그러셨어요. 새롭지도 않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냥 제가 어머니랑 싸우기 싫어서 돈을 들였던 건데, 저도 결혼이라는 게 하고 싶고, 그래서 한번 밀어붙여 봤죠. 예상대로입니다. 평생 일을 해본 적도 없고, 고생하기도 싫으니까 그냥 편하게 살고만 싶으신 거죠. 문제는 제가 그걸 감당하느냐, 마느냐겠죠. 결혼까지 하면 저도 그런 부담을 아내한테까지 지우긴 싫어요. 결혼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새삼 느낍니다. 하지만 평생 어머니를 부양해야 한다는 것도 너무 부담이 되는 것 사실이에요. 지금도 건강하시고 요새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적어도 앞으로도 30년 이상, 어쩌면 40년 이상을 제가 어머니를 부양해야겠죠. 어머니 때문에 어쩌면 저는 평생 혼자 살아야 할 수도 있을 텐데, 어머니를 위해서 제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모를 내친다는 어머니 때문에 죄책감이 들지만 정말 고민이 됩니다. 평소 결혼에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저도 영지같이 좋은 사람을 만나니까 처음으로 욕심이 나요. 저도 남들처럼 결혼해서 귀여운 아기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그저 저에게는 사치일 뿐인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들은 자식의 도리와 결혼,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의지하는 걸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었지요. 여자친구는 어머니를 같이 부양할 생각이 전혀 없었지요. 아들은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자친구를 다시 만나 결혼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영지야, 우리 둘이 연봉을 합치면 꽤 되잖아. 그 돈이면 어머니 정도는 부양하고도 살만하지 않을까? 꽤 괜찮은 직장에 다니던 두 사람. 재우는 여자친구인 영지를 설득해 보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보다는 그쪽이 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한 것이지요. 그건 그렇지. 우리 둘이 합치면 꽤 돈이 많이 모일 것 같긴 해. 하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100만 원씩 드리는 건 무리 아니야? 나중에라도 어머니가 아프시거나 돌봄이 필요하시게 되면 모아놓은 돈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 말에 재우는 조금은 희망이 보이는 듯 했어요. 우리 신혼집 차리게 되면 어머니한테는 50만 원만 드린다고 할게. 그리고 네 말이 맞아. 어떻게든 어머니가 노후 자금을 조금이라도 스스로 좀 마련해 보시라고 다시 말씀드려볼게. 고마워, 영지야. 재우는 여자친구가 타협을 해주는 것 같아 조금은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머니께 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영지랑 결혼하면 생활비는 제가 50만 원만 드릴게요. 지금은 저랑 같이 생활하시니까 제가 다 부담했지만 어머니 혼자 사시게 되면 그렇게까지 돈이 많이 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노후 자금은 좀 스스로 마련을 해보세요. 제가 어머니 아프시면 당연히 책임지고 돌봐드리겠지만 저도 가정을 꾸리게 되면 앞일을 장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만약에 대비해서라도 일자리를 찾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요새 정부에서 취업 알선도 많이 해준대요. 아들의 말에 어머니는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예, 참 너희는 어쩌면 애들이 이렇게도 이기적이니? 그러지 말고 그냥 영지더러 결혼하고 여기 들어와 살라고 해.
그러면 너희도 돈 아끼고 좋잖아. 엄마가 집안일은 다 해줄게. 그러면 된 거 아니야? 너희는 그냥 집안일 신경 쓰지 말고 출근만 해. 애 생기면 애도 엄마가 봐줄 테니까. 그러면 돈은 많이 안 들잖아. 엄마가 네 집에 취업했다고 생각하고 너희들 신경 안 쓰이게 잘 해줄게. 엄마도 솔직히 너 이 집 팔고 엄마 작은 집 가면 답답하고 외로워서 어떻게 사나 벌써부터 숨이 막혀. 이 넓고 좋은 집을 왜 팔고 또 굳이 너 비싼 집을 사려고 해? 그냥 여기 살고 같이 지내면 외롭지 않고 좋잖아. 어머니는 아들을 설득했어요. 아들은 좀처럼 물러서지 않는 어머니 때문에 답답했지요. 영진은 집에 가서 어머니 수경 씨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오빠가 결혼하면 생활비 절반만 드린다고 결혼하자는데 우리 둘이 연봉 합치면 꽤 되니까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서 내가 알았다고 했어요. 대신 어머니 노후 자금 스스로 조금이라도 벌어오시라고 꼭 말씀드리라고 했고요. 그 말에 수경 씨는 꺼림칙했지만 그래도 딸의 남자친구가 많이 노력을 하는구나 싶었지요. 그래서 일단은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래, 재훈이가 쉽지 않았을 텐데 애쓰는구나. 그런데 그 어머니가 재훈이 뜻대로 해주실까 모르겠네. 그렇게 의존적인 사람들은 잘 안 바뀌어. 혹시라도 같이 살자고 버티거나 돈 양보 안 하겠다고 하면 너도 절대 양보하면 안 된다. 알았니? 딸에게 신신당부를 했어요. 딸 영지는 며칠 후 다시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어떻게 됐냐는 물음에 남자친구인 재호는 한숨만 쉬었지요. 엄마가 그냥 지금 내 집에 네가 들어와서 살면 안 되겠냐고 하셔. 도저히 독립하실 자신이 없으신가 봐. 우리 둘이 맞벌이하고 어머니가 모든 집안일을 다 해주신대. 애 낳으면 애기도 엄마가 봐주신다고 하고 말이야. 집에 취업했다고 생각하신다고 우리 편하게 해주신다고 하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니? 그 말에 영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 집에서 어머니랑 다 같이 살라고? 그게 뭐야? 나하고 이야기했던 버전이 아니잖아, 오빠. 어머니가 나가 살기 싫으니까 이러시는 거잖아. 그리고 어머니가 참날 가만히 놔두시겠다. 그 성미에. 그리고 나 신혼부터 누구랑 같이 살기 싫어. 집은 온전히 오빠와 나의 공간이어야지. 어른이 옆에 계시면 얼마나 불편하겠어? 생각만 해도 싫어. 영지는 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지요. 재호는 골치가 아파서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아, 그냥 결혼 포기할까? 그런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남들도 다 이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견디고 결혼을 하는 걸까? 아니면 나만 이런 고통을 겪는 것일까? 재호는 심란하기만 했습니다. 집에 온 딸은 수경 씨에게 자초지종을 털어놨습니다. 뭐, 같이 살자고 했다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런 사람들은 절대 혼자 뭘 하려고 하지 않는다니까. 너희 친할머니랑 고모도 그랬잖아. 따박따박 돈 나오는 데 있으면 절대 스스로 뭘 하려고 하질 않아. 그러니 아들 내주기 싫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무래도 안 되겠다. 재훈이랑 결혼은 엄마는 좀 힘들다고 생각이 드네. 그 말에 영지는 미련이 뚝뚝 남는 표정이었지요. 나 오빠 좋고 오빠 좋은 사람이야. 그냥 내가 들어가서 살까? 그럼 돈도 아끼고 좋긴 하잖아요. 나도 원하는 걸 얻으려면 타협을 하는 편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딸의 말에 수경 씨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너 정신 차려. 이거 사. 엄마가 말했잖아. 앞으로 자그마치 40년을 그 어머니하고 부대끼며 살 생각을 해야지. 너하고 재훈이 삶은 그 어머니 부양하느라 어느 순간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 아빠 보고도 느낀 점이 없니? 너희들이 지금은 돈 잘 버는 것 같아서 자신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너 애라도 하나 낳아봐. 지금 연봉 가지고 택도 없어. 지금 집도 대출 있잖아. 빚 갚고 애 키우면서 몇십 년을 돈 한 푼 없는 시어머니 부양하는 게 쉬울 것 같아? 너희 여행도 한번 마음 편히 못 가. 이거 사.
엄마 아빠가 그렇게 살았어.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야 우리 살림 핀 거 모르니? 할머니는 집이라도 있으셨지. 대체 너희 예비 시어머니는 가진 게 뭔데? 영지야, 절대 이런 결혼은 하는 게 아니야. 너 정신 똑바로 차려. 나중에 이혼하고 싶지 않으면. 수경 씨는 흔들리는 딸의 마음을 잡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심란했지요. 저라고 왜 딸 결혼을 막고 싶겠어요. 재훈이가 괜찮은 애라는 것도 잘 알죠. 하지만 저도 시댁 가족 부양 문제로 수십 년을 고통받았고, 내 딸은 그런 삶을 살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저희 시어머니도 평생 아무 일도 안 하시고, 그냥 아들이 주는 돈 가지고 놀고 먹고 사셨어요. 나중에는 아프시고 해서 병치레며 간병에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애 아빠랑 저랑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요. 다행히 허리띠 졸라매서 투자했던 일들이 잘 돼서 지금은 여유롭게 살 수가 있지요. 어머니는 평생 사시던 집 한 채를 딸랑 남기셨는데 그동안 들어간 돈을 따지면 저희가 훨씬 손해예요. 저는 아직 저렇게 젊고 팔팔한 사람이 벌써부터 아들한테 얹혀 살고 있다는 생각 자체가 괘씸해요. 자기 자식이 그냥 ATM밖에 더 되나요? 주변에 저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결국 이혼하거나 그냥 평생 자식들이 결혼도 못하고 먹여 살리더라고요. 꼴랑 자식 20년 키워놓고 40년 넘게 빼먹겠다는 건 너무 도둑놈 신부 아닌가요? 이런 남는 장사가 어디 있나요? 아무리 부모라지만 양심이 있어야죠. 재훈이도 괜찮은 사윗감이긴 하지만 어머니 때문에 결혼을 아마도 못할 것 같아요. 우리 딸이 재훈이랑 헤어지면 마음이 좀 아프겠지만 어쩌겠어요. 결혼은 그냥 사랑해서 하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현실이죠. 요새 노후 대비 안 되어 있는 부모가 있으면요. 자식들은 애 낳는 걸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주변에서 부모 부양비 때문에 애 안 낳는다는 사람들 많이 봤고, 둘째 낳는 거 포기하는 경우는 아주 흔해요. 내 딸이 뭐 하나 덕 본 것도 없는 사돈 때문에 인생의 중요한 기회를 포기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수경 씨는 딸에게 결혼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 이 결혼 포기해. 그런 사람하고 가족되면 평생 골치 아파. 딸은 고민에 빠졌지요. 남자친구와 만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오빠, 나 절대 그렇게는 못 살아. 그렇다고 내가 오빠한테 부모를 저버리라는 말을 할 수는 없겠지. 그러니 오빠가 결정해. 난 우리 둘만의 신혼집을 원하고 어머니가 자립하시는 걸 원해. 그 조건이 아니면 결혼 못 하겠어. 담담한 여자친구의 말에 재우는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결국 내가 결정해야 하는 일이지. 아들은 어머니를 계속해서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눈물까지 쏟으며 자신을 버리는 거냐고 아들을 괴롭혔습니다. 너 이거 엄마 버리겠다는 거야. 너 엄마 버리고 결혼해서 너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야? 어떻게 평생 키워준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니? 정말 너무한다. 정말 너무해. 아들이 자신을 떠날까, 돈을 주지 않을까, 그 걱정이 가득한 어머니는 홀로 설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지요. 아들은 그런 어머니를 보며 착잡하기만 했습니다. 왜 직장 동료가 저보고 그냥 혼자 살라고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우리 엄마처럼 자식한테 의존해서 사는 부모를 가진 사람들은 결혼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누가 이런 고통을 분담하려고 하겠어요. 제가 뭐라고. 그저 남들처럼 저도 결혼해서 저만의 가정을 꾸리고 예쁜 아기도 낳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었는데 그게 그렇게 큰 꿈인가 싶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요즘 세상에서는 그런 꿈이 불가능한 것이 되었네요. 젊은데도 일도 안 하려고 하고 저를 놔주지도 않으려고 하시죠. 혼자 사는 게 불안하고 또 불편하니까요. 결혼을 하는 게 여자친구한테도 결국 못할 짓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들은 끝내 어머니를 내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여자친구는 이별을 통보했지요. 아들은 그렇게 어머니를 계속 모시고 살게 되었지요. 수경 씨의 딸 영지는 곧 소개로 다른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지 뭐예요. 그때 재훈이랑 결혼시켰으면 평생 내내 후회하면서 살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 딸이 직장이 좋고 저희도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고 하니 좋은 상대 만나서 결혼을 잘 하더라고요. 그때 우리 딸이 재훈이 아니면 안 된다고 고집 부리고 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다행히 요즘 아이답게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냉정하게 판단을 할 줄 알아서 너무 다행이죠. 수경 씨는 노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딸의 예전 남자친구와 결혼할 뻔했던 일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다행히 딸은 원하던 조건의 상대를 만나 결혼을 했고 지금은 아이를 임신해서 출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결국 어머니를 모시고 계속 부양하며 살았던 재훈 씨는 여전히 어머니와 둘이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고 또 부양하고 있다고 하면 다들 기피하더라고요. 아예 저하고 소개팅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때 어떻게든 영지를 붙잡았어야 했는데 너무 후회가 돼요. 그때 어머니를 어떻게든 자립하시라고 하고 결혼을 했었어야 했는데 지금은 저를 만나주는 여자도 없고 결혼이 완전히 물 건너가나 싶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독립할 생각은 전혀 없으시고요. 이대로 저는 그냥 어머니와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하나 봅니다. 재훈 씨는 결혼을 거의 자포자기한 상태가 되었지요. 이런 청년이 재훈 씨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먹고 살기 힘든 세상, 결혼을 할 때 부모의 노후 준비를 확인하는 것은 요즘 필수 조건이 되었다고 합니다. 세상이 바뀌는 만큼 준비해야 할 것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네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마음의 라디오는 다음에 또 새로운 사연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